양자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율하기. 몸, 환경, 시간을 넘어서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삼천 현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인 양자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 영역은 물리적 우주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뉴턴 물리학의 세계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영역이다.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다.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며 지성 혹은 의식의 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전혀 물리적 혹은 물질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와 정보의 통합장이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량적인 연구를 계속해왔고 덕분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는 자기 조직적인 지성 혹은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폭발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 정연할까요? 무질서할까요? 대답은 늘 무질서하다는 쪽이다. 그럼 나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빅뱅이라는 대폭발 이후에 어떻게 우주에 이런 질서가 생겨났을까요? 어떤 지성이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조직하고 자연의 힘들을 통합해서 우주라는 이 걸작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이 없다. 그 지성, 그 에너지가 바로 양자장 혹은 통합장이다. 양자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동식물, 자연물질, 인공물질, 대륙, 태양, 그리고 지구 자체를 없앤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다음 태양과 달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도 없애보자. 그 다음 우리 은하계의 다른 태양계들도 모두 없애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모든 은하계들도 없애보자. 그렇게 되면 공기도 없고 눈으로 감지되는 빛도 없어진다. 단지 절대적인 암흑, 진공, 영점장만이 존재한다. 우리도 현재 순간에 하나의 의식이 되어 통합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무한한 암흑의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눈도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뿐 아니라 우리는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능력도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가 없다. 이 양자장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각, 즉 알아차림 뿐이다. 감각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만이 이 영역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각은 곧 의식이며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일단 감각 세상 너머로 나아가 양자장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이 더 큰 수준의 주파수와 정보에 연결이 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자장은 비어있지 않다. 양자장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 가득 찬 무한한 영역이다. 그리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장을 물질과 감각 너머에서 진동하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창조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즉 보이지 않는 물결이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하자.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요컨대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자 우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자각 혹은 의식으로만 존재한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의식과 더 위대한 에너지 속에 무한한 가능성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가능성을 관찰하는 의식 말이다. 하나의 자각이 되어 그 끝없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는 어떤 몸도, 사람도, 대상도, 장소도, 시간도 없다. 그 대신 미지의 가능성들이 에너지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미 살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삼천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지의 어둠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미지의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익숙한 과거를 기억하기를 멈추며 하나의 자각이 되어 이 영원하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당신의 몸, 당신이 만난 사람들,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들, 가야 할 장소들, 시간 자체까지 이 삼차원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의를 거둬들이면서 말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각 그 자체가 된다. 그때 당신은 양자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약간 뒤로 돌아가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양자 우주를 발견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원자 세계의 연구가 그 시작이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 우주 속 모든 것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원자들이 하나의 핵과 하나 이상의 전자들 그리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 공간이 조그마한 전자들과 비교해서 대단히 컸기 때문에 원자는 99.99999%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공간은 실제로 전혀 비어있지가 않다. 모든 공간은 에너지 주파수들의 방대한 배열로 채워져 있고 그 에너지 배열이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의 장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은 비록 단단해 보일지라도 사실 99.99999%가 에너지 혹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우주의 대부분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그 무한한 공간과 비교하면 극도로 미미할 뿐이다. 과학자들은 곧 그 광대한 공간에서 전자들의 움직이는 양식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전자들은 거시 우주의 물질들이 따르는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전자들은 한순간 여기에 있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 사라졌다. 그것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개연성 속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른바 양자 사건 혹은 파동함수의 붕괴, 즉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는 전자가 파동으로만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보는 순간 파동성이 깨지고 입자로서 관측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졌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돌아가고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양자장에서 물질과 마음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 그렇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즉 주관적 의식이 관찰을 통해 전자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식도 관찰을 통해 인간 존재를 포함한 이 3차원의 현실에 질서와 형태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에 붕괴해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쿠 또 아프겠지? 하고 생각하면 곧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지의 것에 집중할 때는 기지의 것을 얻게 되는 반면 미지의 것에 집중을 하면 가능성을 창조해낸다. 네, 오늘은 양자장과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자장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으로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으며 우리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장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관장하고 우리의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양자장의 이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한계, 즉 물리적인 것, 시간적인 것, 심지어 인식 범위까지도 우리의 의식과 생각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우리 각자의 의식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들 중에서 우리의 현실을 선택하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